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안보 상품이 된 반도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만 총통선거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도체 산업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그 반도체는 먹고 사는 경제 상품에서 죽고 사는 안보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친미하는 민진당이 이기면 중국은 대만 압박에 더 나설 것이고, 그래서 TSMC 미래는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친중하는 국민당이 이기면 치포 동맹의 균열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미국이 TSMC를 못 믿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고, TSMC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숨을 다투는 경쟁에서 2등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1등만이 살아남고 2등은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그 페이스 메이커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아쉬울 때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카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안보 상품이 된 반도체 시장에 뛰고 있는 플레이어는 더 절박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는 D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PU든 그 AI 시장에서 각각 맞는 GPU든 메모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제 그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에도 NVIDIA 1만 달러짜리, 10,000달러짜리 GPU로 암페어 서버 GPU인 A100이 10,000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HBM이 없으면 A100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A100보다 더 고급 GPU라는 NVIDIA H100, 호퍼 100이죠. 그 H200, 호퍼 200 같은 최고의 GPU도 당연히 HBM이 있어야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 A100 같은 경우는 개당 1,000만원, 하나로 한 1,300만원 정도 되고, H100은 개당 4,000만원에서 최근에는 풍기 때문에 6,000만원까지 호가하는 상황이지만, 그 HBM은 개당 200달러에 불과합니다. 하나로 30만원짜리 메모리 때문에 수천만원 GPU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H200과 블랙엘 GPU인 B100에 들어갈 HBM 버전인 HBM3E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닉스의 최대 1조 원, 그리고 마이크론에도 6억 달러, 하나로 한 7천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 힘인 것이죠. 이 팹리스가 칩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선불금을 주는 것처럼, 프로세서 업체가 자신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 업체에 선불금을 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점을 안다면 결국 삼성 하이닉스는 D램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D램 시장에 더 주력해야 칩 시장에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3등인 마이크론만 그 안드로메다로 보낼 수 있다면 한국의 칩 패권은 확실히 공고해질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삼성 대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선불금을 받는 명단에 있다는 얘기는 한국 메모리의 힘과 동시에 불안함을 던지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 격차를 더 벌려 3등 마이크론을 확실히 밀어내야 하는데, HBM에서 격차를 좁히는 운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잘 봐야 합니다. 한국이 D램 시장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야 미국과 중국의 압력 속에서 시장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칩 공장이 건설되는 국가를 뜯어보면 이 반도체가 안보 상품이 됐음을 직감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과 일본,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자연재해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대만은 중국, 일본은 지진 리스크가 크죠. 그렇다고 지금 삼성과 TSMC가 팹을 짓고 있는 미국이라고 천국은 아닙니다. 미국의 팹을 짓는 것은 칩의 인플레를 유인하는 행위고, 달리 말하면 칩의 경제성을 포기한 정치적 결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의 칩을 만드는 기술을 내줄 각오를 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농후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보조금을 미국 정부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실상 기술 확보를 반대급부로 원하고 있음을 냉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 내 모든 팹은 인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술만이 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한 동맹인 일본도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골로 보낸 국가입니다. 일본은 메모리에서 인텔을 손들게 만들었지만 자만한 결과 미국에 의해 죽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제에서만큼은 최전성기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은 G2 국가였죠. 이 일본을 죽여봤던 미국이 쓸모가 없어진 한국을 계속 살려줄 것이란 기대는 순진한 것입니다. 힘, 기술력이 있어야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파운드리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땅에 칩 제조를 내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를 불러들였고 이 삼성도 불러들였지만 냉정히 보면 삼성은 TSMC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에 불과합니다. 현재 TSMC 첨단 칩 고객은 사실상 죄다 미국에 있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죠. 미국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TSMC에 네가 안 오면 삼성의 칩을 맡길 것이란 일종의 겁박에 따라 TSMC가 미국에 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런데요. 이 TSMC의 머리를 숙이고 보조금을 주면서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용기라고 봅니다. 다시 칩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린 것이죠. 대만의 머리를 숙일 만큼 일본은 내적으로 독한 나라입니다. 이 방법 외에 칩 강국으로 다시 올라설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자 일본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애매한 파운드리 입지, 시스템 반도체에서 부족한 역량, 프렌드 쇼어링을 칩 시장의 새 규율로 정하고 제조를 내재하고 있는 미국, 첨단 반도체를 다시 만들기 위한 일본의 노력 등을 두루 감안하면 역시 메모리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업부에서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이 후공정 공략의 그 천병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칩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를 기반한 시장 움직임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